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제2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산업안전과 관련된 귀한 정보를 같이 공부하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5월 22일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와 함께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는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침을 찾아서 보시면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지침과 해설서가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어 정의가 바뀜에 따라서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좀 더 쉽고 편안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정의는 다소 법률처럼 뭔가 딱딱하고 복잡한 수학 공식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쉽게 재정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 방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위험성을 추정할 때 가능성, 즉 빈도죠. 얼마나 자주 이런 위험이 발생하겠는가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중대성, 한번 발생했을 때 얼마나 세게 다칠 것인가, 횡렬과 곱셈과 덧셈 등으로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 개선된 방안은 빈도,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 평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나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매트릭스로 가로 곱하기 세로, 빈도, 강도 조합을 해서 산수로 위험성을 추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산수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번에 개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성 평가 시기를 규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최초 정기 1년마다죠. 그리고 수시 일정 사유가 발생한 때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기 평가의 광범위한 대상으로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하는 한편 유해 위험 요인이 빠르게 변동하는,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일이 수시 평가를 따라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된 사항은 최초 평가 시기는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 평가의 경우 최초 수시 평가 결과 결정한 위험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수준으로 부담을 낮춰줬고요.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 평가 제도를 신설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시 평가 제도가 기존 위험성 평가 시기와 다르게 추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시기 개정안은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 상시 평가 총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평가는 사업장 성립, 사업 착공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수시 평가, 기계 기구 등의 신규 도입,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 평가는 매년 전체 위험성 평가의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하는 대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평가는 월 혹은 주 혹은 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 평가 및 결과 공유, 주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수시 정기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위험성 평가 세 번째 사항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평가라는 제도가 추가가 되었고요. 정기 평가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공정의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정기 평가가 간소화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즉 전년도에 실시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정기 평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공정이 변한 것이 없다든지 위험성이 특별히 부각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는 총 4가지가 있다라고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 상시 평가입니다. 네 번째로는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여 적용했습니다. 기존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사전 준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으로는 전체 위험성 평가의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위험성 평가는 소수의 몇 명이 실시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보통 안전관리자나 관리 감독자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그 외 근로자에게는 참여가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해 있습니다. 같은 공중의 근로자가 합심해서 위험성 평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이 안전이라는 것은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개정된 사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의 고지 의무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위험성 평가 결과 도출된 위험성이 모두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으로는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전반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유해 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을 통해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 사고, Near Accident라고 하죠. 그래서 아차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 요인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차 사고는 사고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했던 총체적인 이벤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출근을 했는데 작업장 바닥에 기계 작동류에 오일이 누유가 되어서 그곳을 지나가던 근로자가 미끄러질 뻔했던 사고를 아차 사고로 합니다. 그래서 사고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바탕면 사고가 날 뻔했던 모든 유형의 사고를 아차 사고로 합니다. 그래서 아차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아차 사고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자신의 사고 유형을 기재를 하고 그거를 안전관리팀이나 관리부에 접수를 하면 관리자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 현장을, 그 공정을 혹은 그 설비를 개선하도록 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5인 미만 건설공사 1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 준비 절차가 면제되었고요.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는 권장사항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변경돼서 사업장 서류 작업의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또 전 공정 근로자들이 함께 생명을 살리는 작업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이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궁금한 Q&A 섹션입니다. 세 가지만 추출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모든 과정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는데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를 참여시켜야 하는지라고 질문이 되었습니다. 답은 근로자의 참여 범위는 지침에서 구체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관리 감독자를 제외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참여토록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근로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 현장 등과 같이 근로자의 참여가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장, 조장 및 반장 등의 지휘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관리 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도 빈도나 강도법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추정할 때 빈도나 강도법을 사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왔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위험성 평가 지침에는 체크리스트법이나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 방법을 꼭 사용해야만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기존에 사용해왔던 빈도와 강도법을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요. 새롭게 이번에 도입된 체크리스트법이나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이런 핵심 요인 기술법을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갖추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팀이나 전담 부서가 있죠. 그래서 그런 팀이 갖춰져 있고 작업 공정이 복잡하다면 빈도, 강도법 내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을 도입한 것은 기존 빈도, 강도법을 적용하는데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레 겁먹고 위험성 평가를 포기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 위험성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위험성 평가 기법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빈도, 강도 방식을 사용해도 무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답변을 드리면 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하여 유해 요인 조사를 이행할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밖에 위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 평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6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둔 대로 오셔서 다운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자료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아서 사업장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